네, 반갑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 급등일보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좀 다시 한 번 더 심장이 철렁하신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본격적인 연달아서 하락이 이어지니까 본격적인 하락인가요? 얼마나 위기 상황이고 큰 악재는 없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거고 혼란스러우실 텐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악재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고, 여기를 깨면 진짜 위기에 신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를 지키면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 차트 보고요, 그리고 이슈까지 점검을 하면서 이 모멘텀이 다시 유입이 됐을 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회로 삼으면 충분히 또 돈을 모아 가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좀 심란하게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페타시스 오늘 마이너스 3%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종가 13만원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스페타시스가 윗꼬리를 달면서 거기다가 이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볼리전 밴드의 20일 이평선 이거를 깬 데다가 이 윗꼬리까지 달면서 만들어졌다. 와, 이거는 매도가 엄청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동안 주가는 상승을 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 그러니까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달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캔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상승 이후에 이런 캔들이 있었는데 이전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20일 이평선 장대 양봉을 만들고 조정을 주는 거였는데, 한 차례 조정 뒤에 또다시 이렇게 져버리니까 어라, 이거 진짜 날벼락인가 생각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동안 이스페타시스가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요 신호는 봤을 때 약간 긴장을 해야 되는 순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10월, 11월, 12월 보면 7만원에서 이 2달 동안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충분히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데, 단기 지지선 라인에 13만원 라인에 걸쳤죠. 일단은 깬 거는 좀 긴장을 해야 된다. 21 이평선은. 하지만 이 하단선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수급을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도대체 누가 파고 누가 팔았는지, 이슈는 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외인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장이 빠지면서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스페타시스의 단독 재료는 아니다. 거기다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JP모건 세력들 전체적으로 물량들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외국인의 이탈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되고 있고,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주가가 출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AI 모멘텀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크게 걱정을 안 하냐면, 이따가 이슈를 말씀을 드릴 건데, 크나큰 악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PCB나 반도체 호황 계속되고 있고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단지 외국인이 이탈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 그리고 이 사이클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수 있게끔 이스페타시스 연달아 장대 양봉이 한번 또 나오고 윗꼬리까지 달리니까 겁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보이면 제가 설문지 작성, 저희가 이스페타시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제가 실시간으로 분봉상 캔들을 분석을 해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수 타점, 손절 라인까지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짧게 잡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지가 중요한데요. 세력의 매집 구간입니다. 이스페타시스도 반드시 세력이 매집을 했던 구간이 있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딱딱 매도 타점이 나와주면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의 매집을 초정해서 따라가면 우리도 팔고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중장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이 플랜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요. 아래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스페타시스라고 적으시면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력 매집의 원가 저희가 추산해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손절가까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위기에 대응하시기 편하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 거기다가 전체적인 이슈 정리까지 진행을 하니까 요거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자, 그러면 보조지표를 조금 뜯어보면서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릴게요. 오늘 21이평선을 깼다라는 거는 단기 조정 신호라고 볼린저 밴드가 얘기를 합니다. 내일 만약에 한번 두드린다라고 하면은 12만원 선까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빼버리면은 12만원 선에서 지켜주는지 보고 이거를 깨게 되면은 추가 조정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 13만원 라인을 잘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시간을 끌다가 주의하셔야 되고 오늘 외국인이 약간 저는 잦아든 걸로 봐서는 13만원 라인에서 좀 질질 끄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번 크게 줄 때는 또 반드시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M자로 한번 눌렀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그냥 찔끔 뺐다가 다시 또 21 이평선을 거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내일 또 이렇게 와준다라고 하면은 깊은 조정이 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3만원을 지키는지를 보셔야 되고 지키면은 다시 또 21 이평선을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인의 매도세가 잦아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팁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전 충분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나와줄 수 있죠. 이스페타시스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는 뭐였죠? 이슈의 모멘텀을 타고 계속 올랐죠.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 밴드 차트 PER도 그렇고요 PBR도 그렇고 완전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보면서 이 상단 끝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맥시멈을 이렇게 잡았는데 진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고평가가 맞네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제조 평균이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인데 이스페타시스는 거의 56배예요. 그럼 미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 이슈와 모멘텀, 얘가 PER이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이 폭발이 되면 그걸 PER이 감해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쇄하면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올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페타시스 자리로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고평가 성장 프리미엄의 상태이다. 성장주의 프리미엄 상태다. 프리미엄을 지금 제대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 끝까지 왔을 때 지금 역대급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진짜 중요하다. 여기서 진짜 외국인들이 보통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는데 어김없이 나와준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고평가라도 하더라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수 있다. 그 근거는 넌 어떻게 제시할래?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이슈인데 일단 반도체와 관련한 큰 악재가 없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테슬라, 애플에 이어서 삼성 파운드리가 반격한다 라면서 CPU, 나머지 PCB 생산에 대한 줄지연
호재들은 계속 되고 있죠. 생산한다, 양산한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슈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어, 계속 되고 있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수해서 들어왔잖아요. 이스페타시스도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지주에서 규제를 푼다라고 하는데 기업이 자금 조달하고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다시 또 외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 특히 반도체 시장 여전히 매력적이구나. 기업,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잘 도와주네. 그리고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 만들어지고 있고, 두 번째까지 악재가 AI 악재나 반도체 공정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외국인들이 차익실이라고 물량들이 나와줬고 이것들이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요 모멘텀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는 재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슈나 전망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매수 타점, 세력의 매직 구간을 알면 내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알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한 것들은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매매 자료와 매수 타이밍, 목표가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할 테고요. 아래 보이시면 링크에 들어오는 설문조사지에 이스페타시스라고 적기만 해주시면 해당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하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